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명절 이후 한국 증시 세계 1등 합니다. 트럼프가 선택한 이 종목. 지금부터 10배 상승 가능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9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온라인 연설이긴 하지만요, 연설을 했는데 금리를 크게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연준의 위원들보다도 내가 더 금리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동의하지 않을 땐 알리며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연준에 계속적으로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금리를 내릴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일단 유가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내려가면 전 세계 모든 것이 저렴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의 고질적인 강달러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강달러 기조에서 벗어나야 되는 추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다보스 포럼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연준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발언이 과연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 우리가 눈여보셔야 되겠고,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긍정적 흐름이 나왔으면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긍정적 흐름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리가 인하되면 우리 주식쟁이들은 다 흐름이 좋겠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중국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부양책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부양책이 작년에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9월 달에도 그랬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좀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당선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심각하게 많이 푸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절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경제는 좋아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의 관세를 10% 20% 때리겠다, 많게는 60%까지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붙어버린 상품은, 중국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 또는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들과 경쟁을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버려요. 같은 가치라면, 같은 가치를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싼 쪽을 택하는 게 합리적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만, 관세 때문에 중국의 가격이 비싸져 버리면 미국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메리트를 찾기 위해서는 위안화 자체를 절하시켜가지고 달러 대비 위안화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관세를 때려 맞더라도 중국 제품이 싸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먹히는 부양책을 왜 계속 하느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다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하는 그런 중국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이제 강세 국면으로 가게 되면 자금이 좀 이제 이탈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규모로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부양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대결 구도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도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죠. 저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한번 입었는데, 자, 이번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하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바로 그냥 기습적으로 0.5% 올려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0.5%밖에 안 되는데도 17년 동안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다시금 뭐 과거의 8월달 때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그런 하락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란 것이 일본의 엔화가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일본 내 자산들이 청산이 되어서 다시금 일본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0.5%이긴 하지만 아직 너무 낮아요. 예, 미국이랑 그리고 뭐 일본 간의 금리 차이를 봤을 때 미국이 너무 크단 말이죠. 아직까지 일본에 뭐 돈을 빼가지고 일본에다 굳이 넣을 명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흐름이라면 우리가 미리미리 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이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달러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부담을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약달러 기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금리도 좀 올리고 미국의 국채도 좀 이제 매입을 해주면서 미국의 강달러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트럼프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오케이 하면서 이 흐름을 받아준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요 흐름을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말씀해 드릴게요. 너무 금리 차가 너무 큽니다. 아직까지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또 어떤 부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김정은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 일주일에 한 3번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도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달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도 워싱턴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행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북한의 뉴스에 내보내지 않다가 이번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트럼프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장 이례적인 것은 북한의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취임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알렸단 말이죠. 북한이란 나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내보내는 상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제 선별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자면, 자, 우리는 잘 지냈다.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고 김정은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계속 언급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나는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개발을 할 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많은 해안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뭐 지금 저렇게 북한에서 뭐 독재 정권을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인민들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고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좀 이제 광신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김정은은 어렸을 때부터 이 스위스에서 서양식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할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 심포 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죠? 3주 전에도 말씀해 드렸었고 그리고 이게 계속 강조를 좀 거듭해서 드렸는데 김정은이 심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 현장을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포 양식장 건설 현장에 넉 달 만에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북한이 계속적으로 심포시를 조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흥하는 부자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 왜 자꾸 이렇게 동해안에 있는 심포를 방문을 했을까? 그것도 6번이나 1년에 6번 이상을 방문한 도시가 바로 심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심포를 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협상이 잘 돼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항구를 개방을 하면 동해안을 개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심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부동산이다. 이 동해안. 이 북한의 동해안이 지금 계속적으로 따뜻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온이 좋아지기 때문에 동해안부터 시작해서 연해주 넘어서 사헬린까지 미국이 먹으려고 하는 미국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미국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중국이 뻔히 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북한은 미국보다 중국이랑 더 친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미 제가 이제 저번에 이 여행 유튜버 분이 찍으신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중국인 가이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유튜버가 북한 국경지대를 여행을 하면서 이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알고 있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플라스틱 자매와 같다. 그러니까 겉만 친한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보내는 식량이 있어야만 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중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광물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겉만 친한 관계예요. 북중 관계는 이미 파탄난 지 오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냥 식량 보내주고 그리고 광물 보내주는 그런 교역국이지 진짜 과거 옛날 6.25 때 인해전술 하는 것처럼 혈맹 관계는 아니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자, 저 다리를 보세요. 이 다리가 왜 중요합니까?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장성택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고모부가 저거 만들 때 서명을 했어요. 다리도 잘 건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장성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언제죠? 13일 전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장성택은 정말 극도의 친중파다. 네? 이 친중파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숙청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북한 내에 친중 세력과 그 다음에 백두혈통 세력이 있는데 지금 백두혈통 세력이 이겨가지고 장성택이 숙청을 당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김정은은 지금 현재 중국과 친한 게 아니라 지금 중국한테 먹힐 위기에 놓여 있어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폼페이오와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을 할 때도 경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한미군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이 주간 미군을 통해서 나를 지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동북공정이라든지 김치공정이라든지 항복공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북한을 같은 나라로 인식을 시켜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군대가 침투를 해서 북한을 먹어버리는 그 전략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티벳이라든지 신장 위구르를 점령할 때처럼 만약에 북한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면 바로 중국의 인민해방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북한을 장악할 그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이 장성택이 굉장히 중국과 긴밀하게 지내면서 나라를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김정은한테 걸려가지고 사형을 당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냥 겉만 친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국인들도 알고 북한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 모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옛날처럼 그렇게 혈맹 관계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보호해야 돼. 김정은은 가장 목적이 뭐겠습니까? 김정은의 목적은 무조건 정권 유지예요.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 그래야 이제 자기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두려운 적이 누구다?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랑 또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2019년도 8월 5일에 김정은이 트럼프에 보낸 친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하께서 엄선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고 제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그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날의 사진들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지금 제 집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각하께 제 사의를 표하고 그 순간 영원히 기억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자,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날. 뭔가 얘기를 해서 합의가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뭔가 둘이 합의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각하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라도 트럼프 각하를 실망시킬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의도도 없습니다. 각하께서 우리의 관계를 오직 당신에게만 득이 되는 디딤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저를 주기만 하고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체면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내 체면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너무 트럼프의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체면을 차리자. 같이 윈윈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주 그냥 구절이 문장이 아주 절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는 굉장히 친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북중 관계는 지금 악화되고 있지만 북미 관계는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미국이랑 더 친하게 좀 지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다. 그래서 북미 정상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다. 스마트 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남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가 이 스마트 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와는 잘 지냈고 문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3번을 만났고 트럼프 2기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대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트럼프와 김정은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게 판문점에서 만나든 아니면 뭐 트럼프가 북한으로 가든 아니면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김정은이 말하라고 미국에 트럼프를 만나러 가든 분명 이 둘은 만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트럼프 임기 내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북한의 동해안 지역과 그 다음에 국경 지역
중국과 러시아와 다 맞대고 있는 요 라인을 미국이 개발하는 요 프로젝트가 미국의 이득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국 우리나라는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다시 만나게 되면 또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남북 경협주 매수하세요라고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미국의 이득과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과 관련되어 있는 조선주들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선주도 제가 5배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대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임기 시절에 대북주만큼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가장 강하게 상승한 테마주들 찾으라고 하면 남북 경협주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이게.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중국도 못하고 러시아도 못하고 우리나라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이벤트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고유의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 10배 이상씩은 상승했습니다. 과거에 이화공영 특수건설을 보십시오. 한반도 대우나 4대강 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20배, 30배 날아가 버리잖아요.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10배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지금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고 있어요. 다른 테마주들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신석재 있고요. 대하TI, 부산산업, 인디F. 대하TI, 부산산업 철도주, 인디F, 그 다음에 개성공단 관련주, 푸른기술 철도, 현대로템도 철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 좋은 사람들, 신원, 평화자동차, 평화주.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JST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눈여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차트 흐름을 좀 이제 한 종목씩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실적이 흑자가 나오면서 거래정지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동전주예요. 700원짜리 동전주입니다. 근데 항상 테마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동전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뭐 CCS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과거 보면 동전주였단 말이죠. 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거래정지 풀리고 쭉 빠지다가 500원까지 갔다가 테마 하나 제대로 타가지고 500원짜리 종목이 무려 얼마까지 올라갔다? 6,000원까지 거의 7,000원까지 상승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이렇게 쭉 가다가 대북주 이슈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디F. 자, 인디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폐주로 전환이 되었죠. 근데 이것도 500원짜리 종목이었습니다.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쭉 하락을 하는 모습. 자, 하락을 하고 500원 찍어주고 해서 매집. 그리고 또 매집하는 흐름이 2번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북주 이벤트가 터지면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80% 이상 하락을 하고 반등하는 흐름이고, 그리고 현재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월봉상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터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양봉이 5개 연속으로 터지는 흐름이 거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바닥권에서 인디F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신석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석재도 계속적으로 추세 들어올리면서 좋은 변동성 나와주고 있죠. 추세 돌파가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고점 1개, 2개, 3개, 4개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충분히 상승 추세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부산산업도 흐름 좋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하TI, 자, 흐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푸른기술도 흐름이 좋고, 그리고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오늘 상하가 갔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평화홀딩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JST나 JST도 지금
남북 경협주로서 한번 상승하고 홀딩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크게 한 방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전주, 뭐 좋은 사람들이나 또는 인디F 이쪽으로 한번 노려보시고요. 만약에 좀 꾸준한 우상향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신 분들은 뭐 일신석재라든지 뭐 대하TI라든지 부산산업 뭐 이쪽으로 좀 이제 노려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정말로 이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만난다고 얘기할 때 그때 들어가면 늦어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 가능성이 있을 때 매수를 하고 실제적으로 만난다고 얘기할 때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게 테마주 매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분명히 또 명절 동안에 해서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남북경협주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식민 채널이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시장에 어떤 뉴스가 중요한 뉴스가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 2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이렇게 뉴스 남겨드리고 있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되는지 이 뉴스의 강도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뉴스 그 다음에 그 뉴스의 강도가 어떤지 얼마나 중요한지 별표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대장주는 어떤 종목인지 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뉴스 보고 관련주 찾고 대장주 찾고 하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이 수익매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올려드린 컨텐츠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승률이 거의 한 8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눌림목 위주로 이렇게 종목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일정을 알려드리는 테마주 일정과 그다음에 슈퍼개미들의 기법 강의, 검색기 강의까지 수많은 컨텐츠들을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은 여기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어플리케이션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재밌게 잘 보셨으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제 소중한 하트와 그 다음에 답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꾸준히 남겨주시는 분들 분명히 좋은 기운을 전파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복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남북경협주 다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알려봤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북중 관계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미중 관계는 좋은 흐름이 나온다. 지금 트럼프는 북한의 동해안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권 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정은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분명히 한번 둘이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주제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는 결국 테마주기 때문에 둘이 만난다는 얘기 나오면 분명히 큰 흐름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동전주 잘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에도 제가 영상 올릴 수 있을 때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익!